영광스럽게 그지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결실을 했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의원들 임기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장이 4년 만에 다시 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4년 동안 권토중례 하신 거네요? 권토중례 한 편인데 예. 그동안에 제가 비교적 경험하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로 살아오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또 다른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당선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번 낙선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겸손해지고 그 이른바 그 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고통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시민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제가 직접 모든 일을 해보면서 살면서 그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힘든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다음 정치인으로서 일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위직을 쭉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 돌아가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고요. 그것이 제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양력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처음 부활한 지방자치제 그 이후로 뭐 직전에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3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오셨네요. 그리고 김포군수하고 인천 서구청장은 저 때는 임명직이었습니까? 처음엔 임명직으로 했습니다. 임명직으로 갔다가 선출직으로 나중에 네, 김포시장 다시 하신 네. 거고. 예. 지방자치제도,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정치입니까? 행정입니까? 흔히들 말할 때는 지방선거의 이런 단체장들은 행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초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광역단체장 겁니까? 둘 다. 단체장은 분명히 행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는 국회하고는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처럼 파워를 갖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된다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일은 다분히 그 어떤 행정적, 즉 집행 기능을 원활히 해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책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행정적인 측면,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치 행정이 공존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 선거와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 사이즈 기능 역할이 차이가 있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이나 또는 심지어는 기초단체장도 그 지역 내를 책임지고 있는,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작은 소정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큰 정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책임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천시장으로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게 됐는데 이번에 4년 동안 약속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인천시장이 다시 된다면 이거는 꼭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 했는데요. 그게 바로 균형과
또 창조와 소통입니다. 예. 균형은 무슨 말씀이면 인천은 지금 300만 도시의 큰 이런 국제 도시로 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도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고요. 창조는 지금의 인천을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의 인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그랜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뉴욕 시티와 같은 큰 정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영진 앵커님 예. 말씀하셨지만은 이 민선 지방자치라는 게 시민들을 위한 일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앞으로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이고, 이 토대위에서 제가 비교적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사실 준비를 많이 한 것은 예. 사실입니다. 근데 4년이라는 임기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것들을 그 시작을 한다든가 네. 그 밑 토대를 닦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하게 시민에게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에 시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천발 KTX를 공약 1호 공약으로 하니까 그게 현실 가능하냐 했지만 저는 2, 3년 만에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예. 뭐 지난해 개통 목표였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도 이제 당장에 할 부분이 있고 조금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좀 중요한 그 인프라 구축 같은 그런 건 정부 차원의 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 아니에요?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다만 그것도 시작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4년 내에 완성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8년에 됐던 그 시작을 해놓고 제대로 추진 체계만 갖춰놓으면은 그거는 바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강한 추진력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균형, 창조, 소통 가운데 뭐 소통은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균형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그 큰 공약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인천 시민에게 제가 4년 동안 이거는 출발이라도 아니면은 완성을 그런 약속하신 구체적인 공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균형 문제인데요. 균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시와 국제도시 지역 간 균형도 그렇죠. 있지만 예. 계층 간 균형이 아주 시민의 행복을 지수로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즉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어떻게 같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은 바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기 네.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시정 목표가 될 것이고, 이제 창조는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인천이 꿈을 키워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하나 소홀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런 균형과 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가치 체계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예. 인천시도 그 지역 자체의 뭐 지역 카드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인천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이 화폐. 예, 예. 쓸 수 있는. 네네. 근데 이른바 캐시백 네네. 이 문제를 놓고 지금의 박남춘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시장은 좀 강하게 비판하셨다는 기사도 제가 지금 비판보다는요. 예. 아직까지 제가 어떤 공식적으로 비판한 부분이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보고를 받는데 이음카드는 사실 제가 시장 때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 후 이제 박남춘 시장이 이걸 확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캐시백을 10%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는데 예.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제 다음 달 7월 중순이면 소진이 돼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책임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10% 하려면 무려 한 2,200억 정도를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안이 뭐 추경을 편성할 여유도 없고 예. 또 재원의 문제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짐을 이제 안게 됐다 이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향후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제도를 해야 되느냐는 그건 이제 제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만 이런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시백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당장은 아주 좋죠. 당장에 뭐 10%를 캐시백을 받는다. 그러나 그 재원은 결국은 시민 돈이거든요.
시민 돈을 갖고 그 형태로 하는 것이 예. 가장 최적이냐, 다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우선 당장 문제는 재원이 없이 소진됐다, 이 문제입니다. 예. 인천시장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천시의 부채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늘 임기 때마다 아마 선거 때마다 듣는 질문일 텐데 어떤 보관이나 구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보관 구상이 아니라 제가 지난 8년 전에 민선 6기 인천 8년 전에 시장 때 시장 시작하실 때 해결을 거의 다 해놓은 거거든요. 예. 무슨 문제냐면 부채는 이제 일반 부채가 있고 사업 부채가 있는데, 사업 부채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갖고 나중에 분양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채는 사실상 들어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채 때문에 제가 8년 전에 시장이 되었을 때 하루 이자만 12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그 당시에 정말 갖고 있는 그때 3조 7천억의 빚을 갚고, 이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그 당시 39.9%였던 것이 지금 10%대거든요. 네.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문제 없는 상황에 부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뭐 부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게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닌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그 직전 시장이 송영길 시장이었습니까? 네, 제 앞전 예. 이제 송영길 시장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시의 수건 과제가 인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네. 대부분 또 서울과 경기, 이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아닌가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의 문제, 또 자기가 볼일 봐 산업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예. 서로 공동 생활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는 사실 3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이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문화 산업 문제, 또 환경 문제, 이걸 공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네. 또 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만나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시민을 위하고 지역으로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 체제를 해 나가는 것은 이의 없이 동의를 했고, 앞으로 아주 그 3단체장 협의체까지도 만들어서 늘상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풀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좋은데 네. 서울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기의 인천관계가 다르면 충돌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정말 논리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예.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해나가는 예.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8년 전에 시장이 됐을 때 수도권 몰입지를 그렇게 해결했던 것이거든요. 한 거거든요. 정당을 달리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풀 것이냐 방법론의 문제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과제지 거기에 정치적인 뭐 경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하면은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8년 전에도 수도권 매립지도 그 당시 그렇게 해결을 해놨던 상황이고, 인천발 KTX도 경기도지사하고 원만히 풀어나갔고, 그 외 많은 문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함께 풀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하고도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이 다른데. 정당은 달리 예.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고, 단체장은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듬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동연 당선인도 저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네.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국무조정실장을 예. 했어요. 같이 1년 동안 늘 만나왔고, 또 이제 공직자 출신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있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만나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예. 유정복 당선이라면은 예전에 저희가 기사 쓸 때 뭐 친박 핵심 이렇게 네.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돼서 이제 대구에 사저로 내려가 있는데 뭐 당선되고 나서 또 이렇게 연락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예. 아직도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예. 계시는 그런 기간을 갖고 계시고, 이제
기회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대로 제가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 현실로 볼 때 뭐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는 대통령이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뭐 친박 뭐 이런 논의는 지금 의미는 없는 것이죠. 누가 예.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뭐 과거의 그런 그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죠. 예. 그 누구보다도 정치와 권력의 속성, 운명을 잘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저런 갈등이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어쨌든 네. 여당의 뒷받침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당권을 저희가 주느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더 책임이 더 무겁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아닌데 당 지도부가 지금 분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쓴소리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지금 소위 말하면 윤핵관. 뭐 윤핵관이다 해서 하는 분들에도 자중자애를 좀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국회에 있을 때도 당의 핵심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예.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민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윤석열 정부 초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은데 이제는 조금 자중자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의 중심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질타를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조금 더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얼마든지 정치인들은 만나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